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강전의 변호사를 좀 대신해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좀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또 공교롭게도 저희 옷 색깔이 좀 비슷한데 마음이 저쪽에 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오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심 저격에 먼저 출연했던 어떻게 보면 뭐 선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선배님이시네요. 선배님으로 모시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그 안기령 전 부대변인과 함께 또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주 막강했던 패널로. 제가 그러니까 많이 더 찍고. 뵀던 기억이 더 잘 납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여야 전대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보수의 심장인 TK에선 과연 전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는 축구협회 문제와 더불어서 여당의 전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 선관위가 한원 두 후보에게 비방금지 위반 주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또 한동훈 후보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당하고 이건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나는 그 네거티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백지원 대변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선관위 제재를 지금 불복한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한 기준을 확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구에 대한 존중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폭 피해자를 제재하는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연판장 관련해서 피해자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원조 연판장 사건 때 가해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더 깔끔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자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한동훈 후보의 텔레그램 일십 사건 때문인데요. 소위 무시 사건인데, 참 이런 것들이 확전이 되면서 여론팀이 있었다, 댓글팀이 있었다까지 논란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는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일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자를 이제 답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라거나 그때 좀 대처를 잘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었으면 이게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네거티브 이슈로 불거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이것이 저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사실 지금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당정 간의 소통인데 그것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금 깊게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대처들도 굉장히 방어적이라는 점이, 지금 우리 당의 대표를 또 뽑는 상황에서 과연 당원들이 보실 때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인지 좀 앞으로 이런 점을 보완해 나가는 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땐 지금 이 여당 측 상황이 좀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는 조금 낯섭니다. 왜냐하면 낯설다. 자당에서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날선 공방이 오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당시 후보가 주호영 후보에게 이제 공방을 벌였는데, 주호영 후보가 먼저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면 뒷산 정도 가진 경력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경험 부족을 좀 지적했을 때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803만 다니신 분이, 그것도 5번이나 대구에 있는 산이죠.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굉장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체감하기로는 수위가 10배, 100배 정도까지 달하는 것 같아요. 그때 비교했을 때 지금이 수위가 100배는 더 높다. 열기가 어떻게 보면 뜨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상처를 나중에 전당대회가 2주 뒤면 끝날 텐데 어떻게 수습하고 봉합하지? 왜냐하면 당원들도 굉장히 갈라져서 이제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입장들이 워낙에 다르시다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TK에서 합동 연설회를 각 주자들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이제 짚어주신 대로 한동훈 전 위원장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워가지고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당대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물음표가 좀 쳐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TK 지역은 이 전체 국민의힘에서 비율로 따지니까 한 20%가 넘는 당원이 계시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보단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 있다라는 평가가 이제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도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내가 그때 네. 예방을 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교감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짙은 이 지역이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군 그런 업적의 대통령이다. 이런 식의 어떤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이번 TK 지역이라는 상징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에게 화양연화인 시절,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화양연화 시절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본인이 검찰로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라고 네, 이야기한 네.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의 당원들한테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상처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다시 환기하는 전략으로 이 뜨거운 공세를 오늘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지금 그 당원 여론조사에선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이긴 하던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댓글팀 얘기도 그렇고 색깔론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뭔가 집안 싸움을 좀 보기에 TK에서는 이게 좀 되게 좀 낯설다 이렇게 또 역시 볼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그 파장과 영향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당대표 선거나 대통령 경선일 때 사실 내부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뭐 과거의 대통령 경선을 보면 뭐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지금 대표와 이렇게 관계에서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처럼 한 후보가 되기가 확정되지 않은 당대표 선거인 이상 다른 당에서도 당대표 선거일 때 항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은 반윤일 수가 없는 DNA인데 억지로 반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과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억지로 들고요. 반윤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를 하시는군요. 반윤 포지션을 선점을 해야 나중에 미래 권력이 된다라는 이런 평들이 대선을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다. 네, 그런 평들이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의식한 것이 아닌가 좀 싶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TK 지역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뭐 미안하다라고 워딩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차라리 죄송하다라고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지점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TK 지역은 지금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가치를 중시를 합니다. 그게 뭐 특정 인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당이 총선을 거치면서 굉장히 가치적으로 혼란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주류에 영입되지 않은 그리고 소위 이제 떨어져 나온 분들이 뭐 NL계라든지 뭐 참여연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에 자꾸 들어와서 조금 혼란을 발생시키면서 어느 정도 반발 여론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네거티브 논쟁에 끼고 있지 않은 사람이 나경원 후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랫동안 우리 당을 지켜오기도 했고 오선 중진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전대에서 그런 정체성에 있어서는 가장 우위에 있지 않나 이번에 후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보셨군요. 자, 이렇게 민주당 전대는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 대표보다는 더 최고위원 경쟁이 더 뜨거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요 13명인데요. 이 중에 5명이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김주호 후보 이렇게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최고위원은 네. 또 5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인원이 5명이네요. 근데 이게 바로 이재명의 메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일각의 또 해석도 있었고 김두관 후보는 5인 1색이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대대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 이번에도 백지원 대변인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큰 기대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는 무색무취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위한 판이라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재명 픽 101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누가 젠파파의 키즈냐 이런 걸 뽑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이 그 사실이고요. 101 그 아이돌 경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네. 5인 1색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 나머지 후보들도 다 친명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누가 더 친명이냐 찐명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는 대회가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아쉽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 특히 정봉주 이분께서는 사실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용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시고 큰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이런 분이 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에 자정작용이 아직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먹사니즘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지점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도 하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 시절부터 꾸준히 현금 살포 공약 이용하셨던 분께서 갑자기 뭐 현금 살포 또 하겠다 이런 식의 논리만 갖고 계신 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뭘 아시는지 법카론 먹고 사실 줄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좀 유의미해지려면 김두관 후보께서 조금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목소리를 내서 네. 당내 쇄신의 기둥이 좀 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그 후보의 몇 명까지 짚어주셨고 먹사니즘까지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5명이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요걸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좀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최고위원 몇 면을 봤을 때 뭐 검증을 얘기하는 건 좀 온당치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네. 제가 구현을 하자면 출마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거는 후보로, 네. 예, 출마하는 검증의 거예요. 문제는 아니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다만 김두관 후보가 나와서 그래도 한번 관전 포인트가 더 생겼다라는 분위기는 민주당 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는데 연임을 이제 사실상 선언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갈 때 다른 경쟁 주자들이 잘 보이지 않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추대로 가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방향성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리틀 노무현이다라는 네. 칭호를 받았던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77.77%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77.77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다 7이네요. 네.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이 한 20%대였는데 네. 그때랑 다시 한번 좀 반출을 해보면서 이 77.7 정도의 이제 퍼센테이지 득표율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김두관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 것인지도 좀 바라봐야 될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최고위원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당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의 구도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이제 출마한 분들이 출사표를 보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하고 이제 옹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메시지가 그친다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당 지도부로서 본인의 정치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당원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좀 예의라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이 당대표실 메시지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거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금 살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국민의힘의 재정 건정성 기조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56조 세수 결손 났거든요. 그렇다면 현금 살포다 뭐다라고 하면서 국간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안 그리고 대안은 모색을 해봐야 됩니다. 최소한 물가를 견인하는 데는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소상공인들한테는 제한적으로 사는 방식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 등이 그렇다면 선별적으로 뭐 네. 금액 등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당연히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미완에 그쳤던 검수완박을 이번에는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검사 탄핵에 이어서 또 방탄이냐, 또 여당의 공격이 있고요. 검찰 조직 재편은 몰라도 아예 공중분해가 답이냐, 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자,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네. 일단 이 부분은 정파성을 떠나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역할 배분 문제이기 때문에 차갑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검찰, 뭐 정치적인 수사를 한다, 국민 응원을 받지 못한다, 지금의 권력에는 눈 감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봤을 때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께 한 기관이 갖고 있을 때의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언론 주목도가 높거나 이른바 특수수사라고 하는 재벌 수사, 정치인 수사 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를 하는 검사가 기소, 공소유지까지 하게 되면요. 기소하는 걸, 재판에 넘기는 걸 상당한 성과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서 수사 초기부터 그 현황을 계속 짚어가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데 기소를 안 한다? 이런 구도는 사실 이제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사건은 무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만약에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면 그게 기소를 한 검사한테도 인사의 불이익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른바 특수수사,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재벌을 하는 수사, 그런 경우에는 무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왜냐하면 기소를 하나의 결과물로, 이른바 골을 넣는 그런 목표로 인식하게 되는 이 구조에 대한 어떤 고민과 반성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 국민 응원 받고 있지 못합니다. 뭐 민주당의 뭐 이재명 대표든 다른 인사들이든 문제가 있으면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지금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같은 무게감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저는 정정당당하게 그렇다고 검찰이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인적인 능력과 의지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에서는 이번 총선 때 아예 공소청, 저는 공중분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소청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부분,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한국형 FBI라고 해서 뭐 중대수사본부 등을 이제 개편하는, 확대하고 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재명 전 대표를 둘러싼 인물들이 계속해서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어젠다를 또 띄운 것은 분명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고요. 검사를 싫어하는 건 범죄자다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초에 민주당이 아주 오랫동안 검찰개혁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노출했던 것이 검사에 대한 불신과 혐오 감정들을 굉장히 국민들에게 전파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점은 글쎄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애초에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논리 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 지금 공수처도 결국 그래서 만들었지만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 결과 못 믿겠다고 무조건 특검하자라고 우기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법부의 힘을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견제하는 건 좋지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뭐 국무총리실 밑에 그리고 뭐 법무부 산하에 끼워 넣는 식으로 하면은 전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조차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고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지점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공정수사라고 하는 지점들도 그거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없앨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인적 쇄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로 혁신적인 내부 규제 같은 것들을 좀 풀거나 내부에서 혁신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거나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하는 지점이지, 무조건 해체를 한다거나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던 동탄 성범죄 강압수사의 사례처럼 저는 부패한 조직은 검찰보다 경찰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말하는 검수완박도 사실 민주당에 있는 수많은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주장인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요. 한 번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이 뭐 공정한 수사나 우리나라를 위한, 국민들을 위한 생각이 있다면 경찰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지점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개원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국회 상임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7월 국회 쟁점이 많은데요. 이달 말로 예정이 돼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6분간 지명 소감을 말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MBC 지키기 콘서트 상암동 MBC 일대에서 열렸는데요. 여기 참석한 야당 인사들이 공정성을 외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 전 대표 등 야당 인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또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보수정권 당시 MBC 보도본부장도 출신이죠. 과연 이 이진숙 후보자가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의 적임자냐,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이걸 좀 검증을 해야 하는데 여야 공정성 기준이 상반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이 있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자, 먼저 이번엔 백지원 대변인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공영방송을 둘러싼 이런 공정성 이슈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있어 왔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인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방송 3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것들을 통과 안 시켰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본인들이 차지하지 못하니까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사실 생떼를 부리는 모습들이 좋지는 않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방치했다가 이제 와서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면서 또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급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검증이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방송 체계가 이미 좌편향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다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수용할 MBC 수 지키기가 있거든요. 어느 쪽에서 지키는 거냐 이런 뭐 일각의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MBC 내에서도 뭐 노조마다 방향성이 다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달라진다고 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정말 공정을 위한 것인지 본인들의 정략적인 판단 때문인 것인지는 좀 진정성이 의심이 됩니다. 네.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적임자인지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과거 행적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기자를 했었을 때 그렇죠. 기자 이진숙이라는 출신이시죠? 여성 기자는 대단히 입지전적인 신화적인 그런 맞습니다. 여성 기자였죠. 네. 종군 기자 활동을 하기도 첫 했고요. 여성 종군 기자 맞습니다. 출신이죠. 그런데 그 뒤에 행보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극우 단체 등에 이제 강연을 하러 가시는데 여러 좀 방송의 중립성을 이분이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굉장히 주요한 이런 부처의 수장으로서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방송기자협회, 언론노조, 언론정보 학회 다 100% 좌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한국방송기자협회 일원이었습니다. 언론노조 일원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에 가입을 하는데 제 동료들이 다 좌파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도 기자 출신이고 MBC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를테면 영화에 대해서도 택시 운전사, 베테랑 이건 좌파 이영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죠. 이 인식으로 과연 방송의 공정성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됩니다. 또 이분이 MBC에 있을 때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노조가 이제 파업을 하고 그 김재철 사장이었나요? 네. 굉장히 각을 세우는 갈등 국면에서 한 직원이 이 직원들의 단말기에 무슨 그 프로그램을 깝니다. 이런 뭐 접속했던 내용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실상 방관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게 중립성을 담보하는 방송인의 자세인지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야당이 묻고 있는 겁니다. 본인도 일단 8월 달에 MBC, KBS 이사진의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MBC와 관련한 인식을 보더라도 민영화해야 된다. 그리고 투자사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민의 어떤 눈높이와도 다소는 이제 떨어져 있어 보이고 MBC 내부 이 구성원들의 상당히 눈에 보이는 반발이 좀 예상되는 그런 국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으로 방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정책을 운영해 나갈 적임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야당에서는 극우 인사의 내정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 측에서는 지금 임명 강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또 임명 즉시 탄핵까지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 인사청문회부터 다시 불이 붙게 될 그야말로 그 2차 방송 전쟁이 아닐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짧게 들어보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자, 백지원 대변인. 네, 사실 민영화가 국민의 눈높이와 다르다는 납득이 되지 않는 발언이고요. 사실 이 민영화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는 없고 논의해봐야 될 문제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민주당이 지금 계속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는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행 방통위가 1인 체제니 2인 체제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정성을 담보를 하고 싶으시면 방통위원을 추천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런 식의 태도로 라면 방통위원 5인을 모두 민주당에서 낙점하고 싶다는 논리인 것인지 좀 되묻고 싶고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다 탄핵하는 이런 겁박 정치 너무나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쉽고 가볍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 책임 정치를 하실 분들이라면 생각을 하시고 정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임명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치적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직무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사후적으로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통위 민주당에서 추천했었죠. 대통령이 임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그건 사실상 뭐 여러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거는 구색맞추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이랑 같이
뭐 하시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은 여당도 야당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에요. 그리고 공정성을 이렇게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민영화가 답인지는 상당히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성을 사기업에 넘어갔을 때 이게 자본과 어떤 정권의 눈치로부터 과연 방송국이 이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청문회 이달 말에 열릴 텐데 아마 야당에서 찬성을 해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해봤는데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웃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팽팽하게 서로 의견 내주시는 거 저는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